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전에 목청 산행을 갔다가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에 또 산행을 갑니다. 간만에 하루 2탕이네요. 지금 문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오후에 산에 가는데 앞에 할리 오토바이 4대가 갑니다. 물론 뭐 자기 모습 뿌리고 뭐 똥폼이든 개폼이든 지키고 가는 건 좋은데 교통의 흐름에 방해는 안 되고 좀 위험하지 않게 타는 게 안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점잖하게 탑니다. 어떤 거 보면 1차선에 수십 대 줄지어서 막 가는데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멋있을까요? 한국어 봐서는 뭐 별로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황구도 소실 적에는 20살 때는 오토바이 미친듯이 탔는데, 황구도 이종 소형 면허도 있는데 저거 타야 뭐 진정한 남자라는 거 다 개똥입니다. 진정한 진짜 최고의 멋은 고산지대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는 게 최고의 멋입니다. 황구가 느낀. 황구하고 이 동선이 지금 같네요. 자, 오전 그 목청 산행을 끝내고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에 오늘 한 타임 산행을 더 해봅니다. 지금 아래 목청 보러 가면서 계곡 쪽에 절벽이 하나, 감춰진 절벽이 하나 있던데 그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지금 가니까 도라지도 한번 보고 뭐 목청도 한번 보고 겸사겸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도라지 산행은 내일 05시에 그 최강 도라지를 보려고 1000m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워밍업입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저 미친놈들 보시죠. 1차선으로 갔다가 저 사이로 막 찔러가고 그러잖아요. 다 죽으려고 환장한 짓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산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요 계곡 건너서 이 계곡 아래쪽에 이 작은 절벽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데 또 좋은 도라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지금 절벽 사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어제 비가 와놨디 이끼가 다 살아있습니다.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조심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게 산나리죠. 이제 만연한 여름입니다. 산나리도 다 피었네요. 도라지가 있을까요? 계속 갑니다. 자, 숲속으로 한참 오니까 여기 갱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쓱탕캐는 갱도일까요? 아니면 천연적인 동굴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낙석과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황구가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이 안에서 굴이 꽤 깊은 모양인데 안에 찬바람 있잖아요. 냉기가 막 나옵니다. 옛날 탄광이었을까요? 탄광처럼 좀 적은데 입구가. 자, 이제 그 아까 처음에 협곡 아래쪽에 도라지는 없어서 도라지는 뭐 그걸로 끝내고 내일 또 뭐 보면 되니까 내일 본격적인 도라지 산행이 있으니까 그거 보는 걸 하고 지금 다른 장소로 넘어와서 요 오동나무에 목청 찾으러 왔습니다. 이 아래 협곡에 오동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사가 한 60도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가파릅니다. 내려갈 때도 조심해서 황구가 저 내려가서 오동나무에 목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동나무 세 굴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아래로 지금 한참 내려갔습니다. 이 가시덤불 속을 건너서 저 건너편에 오동나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저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소나무 쓰러져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서 이쪽으로 못 가겠습니다. 이 가시덤불 없는 데로 우회 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참 만에 찾아왔는데
구멍은 좀 뚫려 있고 밑둥치 굵기도 딱 좋은데 벌은 없습니다. 아유. 자, 여기도 쓰러진 오동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일단 나무가 굵어야 됩니다. 굵어야만이 안에 공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여기 딱 좋은데 벌은 없네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인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오동나무 하나 보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구덩이가 파져 있길래 자, 이거는 뭘까요? 이 얕은 삭 같은 거 이거 하나 하고 자, 이런 게 있는데 콩콩이하고 이런 건 누가 이렇게 파놨을까요? 제일 이상한 놈들 다 있죠. 여기 벌써 파리끼 나는 거 보시죠. 뭘 캐려고 저렇게 팠을까요? 일단 오늘 벌도 도라지도 다 안 보입니다. 오늘. 자, 다시 올라갑니다. 저 아래 있다가 이 오동나무 하나 보고 가까막 가다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유, 올라오니까 나무가 굵지 않습니다. 나무가 엄청 굵어야 되는데 별로 안 굵잖아요. 이러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황구가 지금 피었는 건데 삼양남년 봉지가 하나 있습니다. 야, 황구도 몇 년 만에 봅니까? 한 30년. 이 황구가 한 80년대, 90년대 그때 라면 같은데 황구 초등학생 때. 그래, 이거 한 3, 40년은 됐을 겁니다. 야, 삼양라면 봉지 참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야. 그리고 저 아래 드라무탕 같은 것도 있는데 저런 거는 누가 원래 산속에다 올려놨을까요? 일단 왔는 김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겨울에 봤던 오동나무 군락지인데 와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지금 여기 한 그루 있고 저 전방에 12시 방향에 저기 산중턱에 두 그루인가 두 그루 정도 있고요. 그 옆에 한 두세 그루 있고 그 다음 이쪽에 한 세 그루 있고 지금 이 꼴짝이 따라서 한 1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저 산중턱에도 있는데 다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나무에 왔는데 지금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오동나무 지금 빈속을 얘들이 다 점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습니다. 자, 저 협곡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참 올라오니까 이 계곡에 한아름 되는 오동나무가 있는데 크기는 딱 좋습니다. 좋은데 구멍이 마땅치 않네요. 저 위에 큰 구멍이 뻥 뚫렸는데 저 구멍은 너무 큽니다. 저건 비 때리면 비가 바로 이 나무 속으로 바로 내려 쳐보잖아요. 그러면 벌이 집을 못 짓습니다. 야, 나무는 딱 좋은데 밑에 요 나무 몇 그루인데 요거는 또 다 작거든요. 좀 더 굵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벌은 안 보이네요.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이 위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산중턱에 두 번째 나무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이 세 가닥으로 안 갈라지고 하나가 굵어야 되는데 세 개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별로 굵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도 뭐 보이지는 않네요. 야, 지금 이쪽에 골짜기 하나, 저 건너편에 골짜기 하나, 이거 지금 두 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세 개의 능선이죠. 세 개의 능선 가지고 오동나무가 좌우로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반 죽네요, 거의. 아이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다시 아까 저 이따가 이거 나무 색으로 보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배낭은 안 무거운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지랄 같네요. 도라지 같으면 이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자, 저쪽으로 건너가 볼게요. 자,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어서 건너왔습니다. 한 굴 건너가는데
여기 오송나무가 있죠. 이쪽에 나무는 많은데 나무가 다 어립니다. 이야, 이 뚱거지처럼 굉장히 한아름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나무 자체가. 나무 수령이 벌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한 50년 넘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한 30년 전후 이런 나무 같습니다. 오송나무는 1년에 한 2m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 한번 보시죠. 풀을 소복사하는데 이거는 멧돼지 집입니다. 멧돼지가 나무 꺾고 와가지고 여기 집지 않았네. 보시죠. 절벽 아래다가 이 새끼들도 기똥찹니다. 완전. 원래 절벽이 바람도 막아주고 시원하고 또 덥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이런 게 딱 좋은 장소입니다. 춥지도 않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고 그런 장소가 이 절벽 아래 이런 장소입니다. 멋지게 지어놨네요. 자, 이 위로 나무가 계속 있는데 나무가 다 어립니다. 아, 이 좀 굵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굵은 나무가 이만큼 많을 리는 없잖아요. 자, 저 위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건너가서 큰 나무 몇 개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 찾다가는 오늘 해 빠질 때까지 집을 못 갑니다. 자, 계곡 쪽으로 한참 오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기가 옛날에 석탄을 캐던 곳 같습니다. 아마 이 위에 어느 쪽에 갱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거는 석탄을 위에서 털어가지고 여기서 그런 거죠. 옛날 모래 친다 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 굵은 석탄을 부으면 보드럽게 이렇게 갈리죠. 채 틀듯이 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이 근처 어디 갱도 같은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됐겠죠. 이거 봐서는 황구가 봐서는 이거 50년만 됐겠습니까? 50년 넘었을 겁니다. 100년까지는 몰라도 5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자,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기 오동나무 큰 거 몇 개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무는 진짜 많은데 쓸만한 나무는 없습니다. 저기 70년대 전봇대가 있고 여기 벽돌하고 보럽골아닌가 벽돌이라 그러죠. 그 시멘트 블록 이거 무너진 게 있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사무실 같은 거 모양이었습니다. 산 안에 사무실이 있었고 저희가 석탄 관리해서 저기서 싣고 내려가는 그런 지점인 모양입니다. 여기 전주대가 있는 거 보니까 오래됐습니다. 이런 크기 오동나무 같으면 거의 한 50년 됐거든요. 이것도 폐광한 지 한 50년 안 넘었겠습니까? 돌 찾으러 왔다가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 70년대 이때 탄광 같습니다. 황구가 보기에는. 자, 벌은 안 보입니다. 이쪽에 오송나무에 개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개미 새끼들이 벌써 다 차지해서 그런지 벌들이 없네요. 보니까. 이게 옛날에 그 전선 연결하는 그 단자 같은 거 이런 거 모양입니다. 전봇대 위에 같은데 아니면 사무실에 변압기처럼 이런 거 같기도 한데 여기 전선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옛날에 폐광하던 석탄을 캐던 유적지. 자, 황구는 저 능선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가시덤불 속에 계속 들어가 나무 찾아봐도 벌은 별로 없고 좀 있을만한 나무는 개미들이 다 점령했습니다. 자, 이제 하산합니다. 자, 황구가 이 뒤집어 보니까 여기 그래도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라벨이 햇빛에 안 보고 있어놨더만 이게 안 사가서 이렇게 있네요. 이게 발생 연도가 1986년도 돼 있는데 220을 변압할 수 있는 컨덴서입니다. 컨덴서. 그러니까 이 전기가 그 당시에 110V 썼으면 220으로 정폭시킬 수 있는 그 변압기죠. 야, 이것도 골동품 아닌가요?
이것도 가가면 이 특성이 있는가요? 무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자, 이제 동네 뒤편으로 다 내려가는데 여기 도라지가 있습니다. 이 산도라지죠. 황구가 저 작은 거 하나 밟았는데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그래도 반갑네요. 진짜 먼 친척 만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냥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토요일날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 목청 찾으러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일요일 산행, 오늘 산행에 오전 1000m 고지 한 700까지 올라갔다 와서 오후에 또 한 3시간 정도 목청 있는 곳에 또 벌을 찾아서 갔다 왔습니다.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벌을 찾아서 산행했는데 이 목청이라는 것이 벌이라 야생 토종벌이 진짜 보기 힘듭니다. 황구가 어떻게 보면 보기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보기 어려운 것이 야생의 목청입니다. 벌들이 살기 위해서 서식하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좀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찾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그리고 이 여름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야생 오동나무가 이 환경이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자리에 척박한 환경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가시덤불하고 이 자갈길 같은 거 산에서 경사지고 늪털지대 같은 거 이런 거 극경사지대 이런 데 오동나무가 많이 깊게 살아 있습니다. 오동나무도 이 도라지과인가요? 하여튼 척박한 환경에 많이 살아 있는데 그런 곳에 또 야생 벌집들이 있겠죠. 자, 일단 1박 2일 이틀 동안 상당히 빡세게 황구가 갔다 왔는데 이 야생 목청은 이틀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목청 보는 게 기약이 진짜 기약입니다. 황구가 봐서는 초대물 도라지도 보기 힘들지만 이 야생 목청 보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황구가 객기 삼아 일로 들어 다니다가 소 뒷발 잡는 직구로 몇 개 본 적도 있지만 진짜 전문적으로 막상 계속 점점 파고 들어가서 점점 해보니까 점점 더 어렵고 난이도도 더 높습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여름 산행이라는 것은. 오늘 그 산행지에서 저 소방도로 타고 한참 올라갔을 때 그 산이 한 400에서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어째 같은가. 황구가 며칠 전에 그 답사함 갔을 때 황구가 이 소방도로는 길이 안 넓거든요. 넓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차길이 올 때는 차가 하나 뒤로 후진하든가 해서 빼줘서 길을 튀어줘야 되지만 이 다른 경우도 있는 게 황구가 아래 산에 가면서 소방도로 가는데 갑자기 뭐가 생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황구가 이 산 속에서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딱 가는데 뭐가 생 내려가게 딱 보니까 하얀색 헬멧 쓰고 그 사랑용 자전거 있잖아요. 다 자전거가 팽 날아가던데 그래서 황구가 지금 이 교차로에서 좀 늦게 진입하기를 잘했다. 황구가 만약에 저 소방도로 그 교차로에서 일찍 진입해서 올라가고 있었으면 그 자전거가 내리막 쏘다가 황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황구는 자전거하고 산 속에서 부딪혀봤자 차가 라이트가 깨지든지 범퍼가 좀 깨지든지 조금 부서지는 게 다 까지거나 조금 스크래치 나는 게 다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는 내려올 때 그 속력에 못 세우면 차하고 받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뭐냐면 황구가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산의 옆에 경사면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경사가 60도에서 70도 되거든요. 거기서 자전거가 내려오는 속도에서 추락해버리면 물론 다치는 것도 엄청 다치고 부러지는 것도 부러지지만 중간에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그 소나무나 아니면 완두나무나 이렇게 좀 굉장히 단단한 나무들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단단한 나무 그런 거는 거의 나뭇가지가 그 창처럼 그렇거든요. 거기서 이 가슴이나 흉부 쪽에 맞으면 이걸 관통해버리는 거 있어요. 그럼 바로 적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황구도 이쪽에 산악용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 보고 올라가면서 이 직선 코스에서는 어차피 시야가 트이니 괜찮은데 커브 길이나 아니면 산폭이 넘을 때는 무조건 클락션을 한 번씩 올려주면서 갑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오는 자전거도 차가 온다는 소리 듣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도 산에 가니까 산소에 가니까 그 랜드로버 그 자가용 타고 뒤에 자전거 그 멈추는 그 스포일러입니까 다이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꼬맹이들 몇 명 데리고 산악령 자전거 타러 왔는 그 아버지가 하나 있길래 황구가 차 세워가지고 이 애들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내리막 타기에는 안 위험하냐고 물으니까 그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가 뭐 황구가 애가 어리니까 황구보다는 어리겠죠. 황구는 애가 뭐 벌써 군대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한 명은 뭐 중학교 2학년인가 그렇고 그 다음 뭐 어린애는 뭐 초등학생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전거 대회도 나갔고 수상 경력도 있기 때문에 안 위험하다고 해서 잘 탄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황구가 봐서는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옆에서 추락해버리면 그 낭떠리 쪽에 그 산의 경사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헬멧을 물론 쓰고 있지만 헬멧도 좋지만 무릎 보호대도 차고 팔에 보호대도 차고 흉부 쪽에 보호대 있잖아요. 그 바이크는 아니면 그 자전거 중에서 다운힐 같은 거 아니면 올 마운틴 같은 거 타는 애들 그런 애들 내리막 막 쏘는 자전거들 보면 안전등 보호대가 무릎 보호대, 허리 보호대, 그 다음에 가슴 흉부에 보호대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차고 타는 게 안 낫겠냐 이러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은 뭐 지 아들 행위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란 것은 찰나의 순간이고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산 속에 경사면이 얼마나 가파르고 그 속에 얼마나 바위가 많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물론 차가 안 올라오고 아무 위험 요소가 없으면 괜찮지만 자전거가 내리막 쏠 때 그 속력이 한 40km 되거든요. 그 속력으로 그 만약에 그 산 속에 그 밑으로 내리막으로 쏘다가 그 밑으로 처박혀 버리면 거의 뭐 엄청난 부상을 입거나 거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좀 갖추고 타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한국가 그렇게 이러니까 뭐 개한타면서 막 이러던데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사고란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그 산행 가실 때도 소방도로나 이런 거 타고 가시다가 혹시나 자전거 같은 거 주말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산악용 자전거 같은 거 많이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정에 크락션 치면서 경보를 좀 울리면서 그래야 사고를 미리 서로서로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좋다는 거죠. 오늘 뭐 오토바이 타는 애들도 그렇고 오토바이 타는 애들도 물론 뭐 좀 안전을 유지하면서 타면 좋은데 양차선 막으면서 막 갈고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동호회 애들이 깜빡이를 이 깜빡이는 제동등은 제동등은 붉은색이고 깜빡이는 노란색이에요. 이 시야가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 못 보려고 깜빡이하고 그 제동등하고 다 붉은색으로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방향 바꿀 때 이 빨간불이 켜져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브레이크 등인지 그 깜빡이 등인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이런 것도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운전하실 때 좀 안전을 유지하고 차나 아니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조심해서 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나이 드시고 요즘 바이크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조심하는 것이 안 좋겠다 싶습니다. 뭐 똥폼 부리고 그 마우라에 기차 화통을 이어가든지 대포를 이어가든지 얼마나 소리가 시는지 그거는 저가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은 생명이라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산악용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기본의 안전 장비하고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타는 것이 이 생명의 또 안전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 타는 저희들도 산에 가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산에 갔다가 괜히 그런 거하고 또 접촉하거나 부딪혀서 또 사고 나면 그날 산행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또 이 과실도 따져야 되고 이런 골치 아픈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반포도 이제부터는 생각보다 겨울에는 별로 안 타던데 이 지금 계절에 산악용 자전거 타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산 속으로 갈 때는 항상 크락션도 중간중간 울리면서 항상 주의를 잘 살피면서 그렇게 산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틀 동안 벌 찾아 다닌다고 개고생했는데 또 목청은 또 다음에 또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